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기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3명을 포함해 11명이 확진됐는데 10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입니다. 고성에서는 60대 여성이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원주 4명, 춘천과 동해에서 각각 3명, 홍천 2명, 횡성과 양구에서 1명씩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692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체계를 2주 동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2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해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2주 동안 연장될 방침입니다.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과 춘천, 원주, 태백, 철원은 3단계, 나머지 군 지역은 2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양양공항 거점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반납했던 2호기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백신 접종 확대로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사업이 점차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플라이강원 2호기가 양양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렸습니다. 1호기와 같은 보잉 737-800기종에 189석을 갖춘 2호기는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기체 정비와 도색을 마치고 엊그제 출발했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긴축 경영을 위해 앞서 도입했던 2, 3호기를 조기 반납하고 1호기 한 대만 운영해 왔습니다. 8개월 만에 재도입된 플라이강원 2호기는 오는 13일 대구 노선부터 운항에 투입됩니다.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를 위한 신규 투자와 2호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석 대표는 올해 계획했던 250억 원의 신규 자금 가운데 120억 원의 투자를 마쳤고 연말까지 130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던 재무 구조가 나아지고 조건부로 받기로 한 강원도의 60억 원 규모 운항 장려금 지원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근 신규 자금을 투입하여 생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강원도로 데려오는 인바운드 관광 위주의 이른바 TCC 사업 모델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했던 국제 화물 운송 사업과 중장거리 노선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신청한 화물 운송 면허는 9월쯤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300석 규모 중형기 도입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 운송 사업 면허는 현재 국토부에 신청 중이고 중형기제 도입을 위해서 현재 에어버스사와 330 시리즈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2호기 재도입과 신규 자금 투자를 통해 사업 의지를 다시 확인한 가운데 주력인 국제선, 해외 관광 재개까지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피서객이 몰리면서 수산물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항포구에는 팔 수산물이 없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고수온 현상 속에 간간히 냉수대까지 유입돼 수산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업인들이 직접 잡아온 수산물만 파는 강릉 주문진의 어민수산시장입니다. 좌판의 상당수는 비어있고 영업 중인 곳은 횟감 수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오징어는 크기가 작은 것뿐인데다 물량도 적습니다. 최근 금어기가 끝난 붉은 대게를 연안 자망어선들이 잡아와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징어도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게로 구입했어요. 지난달 말부터 강원 동해안에는 10일가량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 연안의 수온은 평년보다 3, 4도 높은 최고 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온이 높으면 올라오는 즉시 다 죽어요. 다 죽어서 고기를 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고 손님은 뭐 비싸다고 그러는데.
이달 초부터는 남풍의 영향으로 냉수대가 들어와 해역에 따라 수온 분포가 20에서 27도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바다 수온 탓에 이번 주 오징어 어획량은 7톤으로 작년의 절반에 불과했고 가자미도 어획이 부진합니다. 가자미가 수온이 높아갖고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신다 봅니다. 3분의 1 나오는 데다가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 어민들 죽을 지경이죠. 해양수산당국은 강원 동해안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산발적인 냉수대로 당분간 수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모든 지역에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춘천 신북 35.6도를 비롯해 영월 34.8도, 강릉 34.7도, 원주 34.5도로 나타났습니다. 또 철원 30.8도, 태백 31.2도로 강원도 내 모든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15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태백, 평창, 철원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안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고 8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강릉에서도 열대야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거리두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동해안 해수욕장 인파의 절반가량이 고성 지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 따르면 5일 기준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310만 8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46.7%에 해당하는 145만 4천여 명이 고성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는 강릉과 양양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격상한 바 있고 속초가 3단계를 유지하는 동안 고성 지역은 2단계여서 거리두기에 따른 풍선 효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의 경우 손목밴드 등으로 피서객 수를 확인하는 데 비해 고성군은 통신사에 의뢰한 빅데이터로 피서객을 산출해 수치가 과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이 이른바 테이블 나눠 앉기로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제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쯤 강릉시 남항진의 한 식당에서 권 의원 부부와 지인 부부, 지역 보좌관까지 모두 5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측은 당일 해당 식당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좌관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음식을 포장해 갔을 뿐이라며 테이블 나눠 앉기는 오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8월 8일 무궁화의 날,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둔 가운데 강릉 방독리 무궁화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천연기념물 제520호인 방독리 무궁화는 높이 4m, 나무 둘레가 146cm로 긴 폭염에도 자리를 지키며 올해도 많은 꽃을 화사하게 피우며 만개했습니다.